이 영상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유학을 가서, 특히 조기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청소년기 유학 가서, 그리고 내가 미국 시민권자나 현재 시민권자가 아니야.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어떤 친구들을 좀 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살짝 특이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유학 갔을 때, 한국에서 그렇게 뭐, 약간 좀 찐따? 약간 좀 이렇게 왕따? 왕따는 아니었어요. 근데 살짝 좀 찐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소위 약간 좀 반에서 되게 잘 나가고 뭐 싸움 잘하고 이런 친구들 말고, 살짝 이 아웃사이더 같은 친구들하고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이 그렇게 뭐 즐겁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즐겁게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이제 외국 나가서 유학을 나가면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그 맛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차피 한국에서도 그냥 그냥 뭐 그랬어. 별로 재미없었어. 그냥 딱히 뭐 이렇게 뭐 즐겁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미국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너그럽고 좀 더 생각과 되게 달랐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되게 좀 오픈마인드고 좀 어떻게 보면 스케일도 크고, 그래서 저는 잘 맞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한국 친구들보다 미국 친구들 또는 이제 뭐 일본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친했고 했는데, 대학교 와서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동양권, 이제 저는 대학을 리버럴 아츠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뭐 90년대는 한국 유학생이 뭐 90년대 전체 통틀어서 저희 학교에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순수 한국 유학생. 그때 딱 한 명, 제가 알기로 한두 명 정도 한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다가 온 그 미국 시민권자들. 얘네들은 어차피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으로만 한국에서 다녔던 거지. 그냥 사실 미국에서 이제 산 애들인 거죠. 예. 걔네들이 있었는데 저같이 이제 순수 한국 유학생들, 외국 학생들은 저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온 애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대학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특히 큰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유학생 동창회 이 서클 안에서 보통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지에서 자란 한국 교포들이나 이 아시아계들도 잘 백인들이랑 섞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 다르고 또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좀 옛날만큼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저는 좀 이례적으로 동양인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저 학교가 뉴욕주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뭐 유태인들, 아니면 뭐 미국에 그냥 뭐 백인 미국 애들, 그리고 뭐 중동 친구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뭐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아시아계는 별로 아시아계랑 친한 적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저희 학교가 ASA라고 뭐 아시아 Asian Student Association이라고 아시아계 학생들끼리 뭐 이렇게 동창회 같은 뭐 이런 어떤 연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활동도 하고, 저는 가끔씩 형식적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재밌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별로 딱히 뭐 메리트를 못 느껴가지고 저 기숙사에서 가깝게 사는 그냥 미국 애들이랑 친하게 다녔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약간의 좀 뭐랄까 열대야 지방, 생긴 것도 열대야 지방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이 한국계나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중국계 냄새가 안 나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뭐 멕시칸이나 뭐 태국 음식 좋아하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돼버리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방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소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영어도 또 굉장히 늘었어요. 왜냐, 그만큼 영어를 쓸 기회도 많았고, 한국 교포들끼리도 영어를 썼지만, 아무래도 미국 애들이랑은 정말, 한국 교포들은 영어를 좀 잘 못해도 이 한국어에 대한 좀 센스가 있으니까 알아듣는데, 미국 애들은 얄짤없이, 이런 말 써도 되나? 얄짤없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뭐랄까 그 미국 사회의 어떤 주류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더 가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류 사회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현실이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이런 뭐 한국계 미국인들 뭐 모임이나 아니면 아시아계 미국인들 모임에서는 그게 살짝 좀 미국의 메인스트림이랑 좀 거리가 멀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졸업을 하고 지금 20년이 됐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왔죠. 이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동양 애들은 정이란 게 있어요. 약간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계속 연락을 해요. 그래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려고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정서가 그런 거죠. 근데 미국 친구들은 그냥 놀고 거기서 끝이에요. 끝. 빠이빠이. 안녕. 끝.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을 친구한테 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걸 언제 많이 갈급함을 느꼈냐면 한국에 오니까 이건 다 그냥 품앗이야. 품앗이. 우리나라는 그냥 품앗이 사회예요. 오면 뭐 어떤 분야든 다 특정 대학교가 다 잡고 있고, 아무리 실력 있어도 일감 꿀빤다고 하죠. 요즘 말로. 쉽고 돈 잘 벌고 이런 데는 다 그 특정 어떤 이런 특정 집단이 주로 이제 뭐 대학교 기반의 이런 집단이 다 뭐 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주로 돈 안 되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 이런 사람들, 이런 뭐 정말 능력만 요구하는 일들이죠. 능력 없이 능력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일들만 계속 주어지고,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딜 뭐 지원해도 사실 이거는 약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름아름해서 이게 백 같은 거 쓴다거나 이게 이제 거의 근절이 됐잖아요. 그거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다 존재합니다. 누구 뽑을 때 아름아름해서 모르게 다 넣어보라고 합니다. 그게 최근 얼마까지 저는 직접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정보도 없지, 인맥도 없지, 이랬을 경우에는 참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허파에 바람 들어가신 그 강남 부모님, 저는 그냥 강남에 살았으니까, 이 부모님들은 그냥 미국 갔다 오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엄청난 커들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정보라도 뭔가. 그리고 하다못해서 대학교 끝나고 나서 그냥 가끔 안부 인사 묻고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좀, 그래도 서로 뭐 좋은 정보 좀 교환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부터 그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급부상했죠.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 좀 더 사귀어 놓을 걸. 왜냐면 그 당시에, 90년대 미국에서 유학을 할 정도의 중국 애라면 굉장히 집안이 그래도 굉장히 좀 신분이 높은 친구들이 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라인인 거야. 라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중국도 그런 것 같고요. 이 유교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지금 다시 유학을 간다면 저는 저랑 피부색이 같고 바로 근접한 사람, 그런 친구들하고 더 많이 어울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가 됐든, 심지어 한국계 교포들도 어떻게든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 한국어를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 한국어 영어를 다 쓰는 이 바이링구얼들의 이 채용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도 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뭐 같이 맨날 뭐 놀았던 미국 애들은 그냥 헤어지고 그냥 연락도 없고, 서로 연락이 뭐 SNS로 되면 진짜 몇 년 만에 잘 있었어, 반가워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끝.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영어를, 물론 얘네들이야 놀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저처럼 영어 방송 아나운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메리트가 있나요? 영어 조금 발음 세고 그러더라도 차라리 라이팅을 그러니까 우리 전 유엔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 영어 뭐 그냥 사실 별로시잖아요.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 진짜 방송인이 아닌 이상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방송을 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어떤 뭐 다른 부분, 라이팅,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영어 스피킹을 잘하면 또 라이팅이 떨어지나? 또 이렇게 꼬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냥 이런
분야에 조금 더 그냥 이 스피킹은 조금 더 포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많이들 알려진 사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뭐 환경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없었기도 했고 근데 미국 애들보다 미국 애들 어떻게 보면 이상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친구가 바로 한국 친구입니다. 한국 친구. 예. 이게 미국 가서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워낙 이제 간접 경험으로 드는 게 많고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봤기 때문에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많은 부분이 좀 뇌피셜이고 직접 경험으로 뭐 검증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지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이죠. 자,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야. 이 사람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뭘 필요로 하고 약점이 뭐고 뭘 또 이 사람들 뜯어낼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들어? 그것도 아니야. 물론 좋은 점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걸 또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외국 나가면 그런 거는 좀 그런 생존 능력이라 해야 되나요? 서바이벌 스킬. 그걸 또 내가 또 개발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그래야지 외국에 있어. 그것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내가 약간 고생을 해보면서 터득을 하면서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나의 어떤 나도 몰랐던 잠재력이 개발되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다 깎아먹죠.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이게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아주 가까운 뭐 지인 얘기인데 거기서 인맥을 만들어서 꽤 좋은 학교 다녔어요. 거의 아이비리그급.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워낙 그 당시에 빵빵한 집안에 어떤 그런 형들이나 선배들이 많으니까 인맥을 만들어서 이걸 한국에 와서 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바꿔먹은 거예요. 아, 그냥 내 실력을 돌파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잘 됐습니다. 점수도 잘 받고 해서 또 실력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실력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고 인맥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됐을 거라고. 그냥 진짜 브로커만 되는 거죠. 인맥 장사 실력도 없이 그냥 사람들 뭐 이렇게 옆에서 그냥 숟가락이나 얹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없으니까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항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그냥 빈 깡통 같이 겉은 되게 화려하지만 약간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캐리어를 가질 수도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 바꿔먹기 너무 잘했다. 한국 분들이 랑 좀 친하려면 굉장히 뭐랄까 좀 날카롭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된다면 그냥 가끔씩 뭐 그냥 고향 생각날 때 같이 뭐 술 한잔이나 하고 뭐 이럴 때는 좀 정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겠죠.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좀 이렇게 크게 본다면 좀 크게 본다면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잃을 게 많고 오히려 더 위험이 많다. 리스크가 더 많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또 역시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아끼는 분들에게 공유 해주세요. 공유. 쉐어 있죠? 쉐어. 공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